자, 오늘은 강의 마지막 시간 프로젝트 발표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서울 속의 수학, 그 다음에 한국 수학사 프레시, 그 다음에 동아시아 수학사, 그 다음 일본 수학사, 그 다음에 수학사 강의 신문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평가 자료를 복사해 왔으니까 보면서 바로 평가하도록 하십시오. 자, 시작은 1조 김성훈, 정효희, 권영은, 홍석준조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속의 수학을 주제로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1조 수학과 공부학번 정효희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될 순서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그리고 제작 과정,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 동영상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 속의 수학을 저희가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코펜하겐의 수학여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서 아이디어를 얻고 2012년 ICME와 2014년 ICM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서울 속의 수학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처음에는 저희가 갈피를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서울 관광 명소들의 사진을 먼저 모아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수학적 의미를 찾아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답사를 돌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적과 인터넷 자료 및 논문 자료를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자료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장훈 선생님 아니면은 서울숲 조경과 관련된 분께 전화를 드리거나 롯데월드 총괄팀에게 전화를 해서 자이로드롭의 강화 높이 시간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낙하 높이와 시간을 계산했을 때 모순이 생겨서 저희가 전화를 드려봤는데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는 저희에게 제공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서 정확한 값을 얻었고요. 그거는 저희 결과물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팜플렛과 지도 및 결과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염두에 둔 것은 서울 속의 수학이라는 주제가 너무 단순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연령층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수학,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학에서부터 이렇게 수학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합쳐서 문서들에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는 다 아시다시피 책에서도 배웠듯이 위상 변형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저희가 시간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코스를 돌긴 되게 많이 돌았는데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4군데 서울광장, 고궁박물관, 경복궁, 삼청동 이렇게 4가지를 잡아봤습니다. 맨 처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심 속에 있는 잔디광장이고 맞은편에는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은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는 원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타원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이상하게도 타원의 둘레라던가 장축이나 단축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면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진 보면은 저희가 직접 광장에 가서 보폭을 재고 광장 둘레를 돌았을 때 몇 걸음이 나오는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요. 타원의 넓이와 타원의 둘레를 구하는 단축과 장축을 이용한 공식을 가지고서 저희가 대략적인 결과를 추측해서 결과물에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고궁박물관인데요. 고궁박물관은 경복궁 옆에 위치해 있고 조선 왕실의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수학적으로 눈여겨본 것은 앙부일구에 대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계가 없었지만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닫거나 농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 등을 중요하게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왕의 권위와도 직결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시계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평면의 시계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구의 모양을 본뜬 앙부일구, 구의 모양을 본뜬 앙부일구가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앙부일구를 가만히 보시면 선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선은 이렇게 된 것은 절기의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여기 가로선은 절기,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간략히 얘기 드리면은, 지구가 해 둘레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되는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꾸준히 관찰을 해서 이 가로선 길이에 맞도록 1년 동안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에 표시해서 그 시간과 함께 절기까지 알 수 있는 앙부일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앙부일구를 만들지는 못하고 가니의 시계를 만들어서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평면에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2개 긋고 막대기를 세워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자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12시 10분에 있었고 여기가 10시였을 때 이 세타 값을 측정했을 때 31.5도라는 값을 저희가 얻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하루를 24시간을 360도로 나누면 여기 원래 세타 값에 해당해야 되는 값은 32.5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31.5도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에 있는 시간은 이 각도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추리기가 어려웠는데요. 먼저 광화문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가면은요. 광화문이 2007년도에 철거됐을 때 그 철거 부재들을 다시 전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장이라는 것은 전투 시에 공격과 수비를 위해서 총구 높낮이 변화를 위해 만든 담장인데요. 그 무늬를 보면은 이렇게 팔괘가 새겨져 있습니다. 팔괘가 뭔지 간략히 얘기를 드리면 저희 태극기에서도 쓰이는 이 문양들 아시죠? 이 사괴에서 확장이 된 것이 팔괘인데 원래 이 2개 짝대기가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긴 짝대기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서 이 두 가지의 호가 3개가 모여서 1개의 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8가지가 나올 수 있는 팔괘이고요. 팔괘는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결과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는 귀공포와 추녀라는 것인데요. 이 귀공포는 지붕의 장식 또는 지붕을 지탱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고 추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논의되었던 구고연의 정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근정전에 대한 얘기인데 근정전에는 금강비례가 숨어 있습니다. 황금비와는 다른 금강비례인데요. 이 금강비례는 직각삼각형, 그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1일 때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그때 비례를 금강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정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재보면 1.43 대 1로 실제 금강 비율이 1.414 대 1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 속에 있는 금강비례입니다. 그리고 단청무늬에서도 기하학적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요소를 찾아볼 수 있고요. 사이클로이드, 기왓장이나 추녀 모양에서도 사이클로이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청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삼청동은 여러분 예쁜 카페들로 많이 유명하죠. 거기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은 토러스 모양으로 생긴 빵인데요. 저희가 베이글에 매개방정식을 가지고서 실제 매스매티카를 이용해서 베이글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 여기 점 A와 A', B와 B'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 바퀴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서 베이글을 잘랐을 때 그 모양이 메비우스의 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크림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보면 크림이 이렇게 발라진 부분이 메비우스의 띠가 되는데요. 저희도 신기해서 이걸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럽긴 하지만. 예, 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더 사서, 이거 메비우스 띠는 180도를 돌려서, 한 바퀴를 돌려서 만들었는데, 두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엮여진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PPT를 통해서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저희가 주제를 한 12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문서 파일로 하나하나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출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이 레퍼런스들을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서 달았고요. 레퍼런스들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것들을 하나로 합친 파일입니다. 한 80쪽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모았던 서울 곳곳의 사진인데, 사진에다가 수학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 어플에 대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이거 소리가 안 나와요. 켰다. 조원 중에 홍석준 하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모습이지만 저희가 프로젝트 이후에도 많이 보완을 해서 실제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뮤트로 돼 있잖아, 지금. 테스트가 나요. 다시 플레이. 크게 한번 뮤트가 되는 거고. 소리가 듣지 않나? 네. (1분) 남았어요. 예, 저희가 어플 구현을 위해 선택한 것은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먼저 제가 동영상을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플 실행 초기 화면이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실행 메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메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진이 있고 바로 밑에는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간략한 설명에는 스크롤을 해놔서 내려가면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이글루스라는 저희가 홈페이지 블로그를 링크를 해서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을 보고 싶어서 누르면은요. 이와 같이 블로그가 연결이 되고 화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많이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소리가 안 나와서 아쉽지만 저희 조는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